중국 무력 시위 개시, 보복 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일단은 그 방문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방문했을 때 인민해방군 항공기 27대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실제 이제 중국은 부인을 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니네 너무 이제 싸우지 말라. 그래서 이제 1955년에 미국 공군 장군인 벤자민 데이비스가 그 대만과 중국의 그 대만 해협의 중간을 선을 긋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NLL이 이거랑 비슷한 거죠. NLL도 미국이 야 바다 넘어오지마, 남북한이 싸우지마 이러고 그은 게 NLL이에요. 근데 사실 비슷한 게 중간선이죠. 근데 이거를 넘지 말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는 넘었다라고 대만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넘었죠.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어제 다행이라고 한다면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장난하면 뭐 타 죽는다 이런 얘기 했어. 뭐 머리 깨져 피 흘린다 막 이런 거친 표현이 오간 거에 비하면 일단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펠로시가 이제 어제 밤에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대만 일정을 마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오고 나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에 대해서 지금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치치님이 전쟁 날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릅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그냥 세계 대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학관계상 한국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 만약에 미중이 전쟁을 하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뭐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죠.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쓴 칼럼을 봐도 펠로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펠로시가 너무 강경하게만 강경 행보로 지금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아니 근데 어제 이제 쏟아낸 발언들을 보면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죠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 아주 그냥 대놓고. 그렇죠. 이게 어떤 파장이냐면 사실 중국에서는 이 시진핑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리에 있는 포스터에다가 낙서를 한다든가 뭐 이게 뭐 맞아요. 페인트 칠한다고 하면 잡혀가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얼굴을 맞대고 바로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민주주의 수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대만과 이제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거 지금 하지마 했는데 그냥 하잖아 태연하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얼굴이 이제 체면이 많이 구기는 거예요. 면 모양 빠지는 거지 전문 용어로. 그러면 국민들 대상으로 보면은 야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진핑을 자극했다는 게 이제 미국 언론들도 비판하는 지점이에요. 네. 이거를 아니 이거 뭐 견제도 좋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가가지고 면전에다가 물 뿌리고 올 필요 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올 정도고 실제로 중국이 대응을 보면은 당장 지금 대만의 제재나 군사적인 행동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랑 교역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사실 뭐 조금 최근에 줄었다고 하지만 거의 한 뭐 4분의 1이 23% 정도 교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보수 진영조차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갈 필요는 있다. 일단 펠로시 발언이 굉장히 다각도에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이렇게 있는데 뒤통수 팍 친 거야. 왜냐하면 인권과 법치를 얘기했죠. 어떤 얘기했냐면 어제 입법원, 그러니까 대만의 국회 같은 데요.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니네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해. 게다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출신 민주화 인사들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니네 야 인권 니네 봐 중국이 무슨 뭐 대회 선도를 한 뭐 지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인권이 이렇게 탄압하는데 말이 돼? 그렇죠. 그러면서 활용점정 TSMC 회장을 만나요. 화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하자. 이런 얘기. 반도체 땡기겠다. 반도체 땡기겠다. 이거 우리 어제 저희가 파운드리 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챙겼잖아. 바로 가서. 바로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건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만 1, 2, 3, 4, 5를 뽑아가지고 그냥 뭐 약간 상처난 데다가 소금 확 뿌리고 온 거예요 지금. 일단 펠로시 의장의 이 행보에 따라서 주시장이 막 요동을 칩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는 가면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빠져 증시가. 근데 갔는데 별일은 없었어.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중국이 뭘 예고했냐? 오늘 낮 12시부터 72시간 동안 대만을 전면 포위하겠다. 자, 요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좀 크게 해볼까요? 대만이 섬이잖아요. 네. 섬인데 훈련을 6군데도 하는 섬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전문 용어로 쌈 싸먹었네. 싸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못 들어오게 지금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알려드립니다. 안내 방송합니다. 저희 지금부터 총 쏘니까 대만엔 들어오거나 나가지 마세요 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랑 선박에 출입을 다 막았습니다. 아니 이게 섬인데 물자도 조달을 해야 되고 사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 대만에선 지금 이거 해상 봉쇄다. 해상 봉쇄는 되게 강한 제재거든요. 네. 이건 거의 전쟁 직전에 하는 제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강도 우리나라도 높은, 많은 전쟁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 서해 중국이 그쪽을 갖다가 이제 제주도 쪽으로 들어오는 해상을 봉쇄했을 경우에 우리 대안이 있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대만도 얘기한 겁니다. 대만 국방부에서도 과거에 쿠바 사태를 연상케 한다. 그 미사일. 네, 당시에 이제 쿠바 해상을 미국이 봉쇄하고 소련이랑 전쟁 직전까지 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상당히 높아진 건 맞고요. 오는 일요일까지 지금 하는 거죠. 네, 훈련을 일요일까지 훈련을 72시간 합니다. 동안. 오늘부터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정리해드린 것처럼 6개 해역에서 선박 항공기 운항까지, 그러니까 무슨 뭐 군사 목적 이런 건 빼고 다 이제 거기 지나가는 항공기와 선박 다 맞고요. 일단 일부 훈련 지역은 대만 영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주권 국가라고 대만이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 좌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이고 우리 바다 내가 가서 우리 바다니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군사 훈련하겠다는데 중국 CCTV 방송에 따르면 이 훈련 모습을 방송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젠 20, 젠 20 스텔스 전투기 J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 이 탄도 미사일이 또 좀 특이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첨단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위력 시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인근 해상에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있단 말이죠. 네. 사실 이거는 미국 항모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네. 그 96년에 이제 대만 해협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중국이 비슷하게 지금 위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당시 클린턴 행정부죠. 네. 그때 이제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딱 보내서 기선 제압을 했어요. 어이 들어가 조용히.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그때는 제압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전력이 다르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제 전력이 뭐 미국과 중국은 뭐 그 많은 전쟁 시나리오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이 바다상에서 그렇죠. 뛰어서 싸워야 되는 거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본토랑 거의 바짝 붙어 있는 데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핸디캡이 굉장히 센 거고 기본적으로 이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까지 계속 확충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항공기도 지금 100여 편 운항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길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아시아나 직항 같은 경우에는 뭐 3시간 당겨서 운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항공 스케줄이랄지 아니면 국제 무역 스케줄이랄지 선박 입출항 이런 것들 지금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도 핵전쟁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에 이제 NPT 협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쌍끌이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6개 해상에서 봉쇄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경제 보복입니다. 그렇죠. 경제 보복이 뭐냐면 일단 대만 독립 성향 재단에다가 조금이라도 돈을 댄 그런 기업들하고는 협력 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그 미국은 이런 제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많이 하죠 보통. 뭐 동결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천연모래 수출과 냉장 갈치 수입도 차단. 좀 이렇게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자기들이 가진 자원들은 이제. 근데 사실은 대만과 중국이 경제 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교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피해를 일부 감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쟁 비용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중국 러시아의 밀착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만약 서방에서 고립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붙을 데가.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을 고립시키니까 북한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데 사실 중국 러시아가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친한 사이. 과거에 악연도 있고 국경 분쟁도 있고.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묘해. 그래서 미중 수교하고 했던 이유가
다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미국이랑 손도 잡았던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랑 사실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전쟁이 나는데 거기에다 무기를 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또 인도는 러시아랑 붙고. 그러니까 좀 미묘한 게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는 건 인도 태평양.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어쨌든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중러가 밀착하게 되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북중러가 밀착하게 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고 왜냐하면은 워낙 대륙이 넓고 러시아, 중국 합치면 자급자족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면서 버티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좀 장기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